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덕분에 거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정보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 운동과 관련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 운동법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복근을 이라든지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법과 같은 제목으로 우리의 클릭을 유도하죠. 이야기는 제가 자주 가는 피트니스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회원이 정말로 인터넷에서 본 그 간단 운동법을 따라 했는데 내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그 글을 읽기 시작했지만 점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회원은 원래 회사 일이 바쁘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체중도 많이 늘고 늘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하루 10분짜리 홈트레이닝 영상을 보고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버피 테스트와 스쿼트, 런지 같은 맨몸 운동을 더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잠깐씩 운동을 하니 오히려 피로가 풀리고 몇 주 후엔 주위 사람들이 살 빠졌냐고 물어볼 정도로 체격도 조금씩 달라졌다고 말했죠. 이 이야기는 커뮤니티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도 당장 해봐야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단순히 의지가 부족했을 뿐 운동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런 간단한 운동이 진짜 효과가 있겠냐며 불신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호기심이 들어 인터넷에서 유명한 여러 간단 운동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일 플랭크 챌린지를 추려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고통스러웠습니다. 1분을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다음 날에는 복근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플랭크를 버티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30일 동안 매일 꾸준히 하니 복근이 조금씩 잡히고 예전보다 신체 전반적인 균형이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운동이나 전문적인 트레이닝 없이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커뮤니티에 제 결과를 공유했고 여러 사람들이 긍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개인적인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간단 운동법도 실천하기에 따라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함과 더불어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간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오늘날 우리는 바쁜 일정과 끊임없는 요구로 가득 찬 세계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종종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부담을 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고대의 자연치유법 중 하나인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지금부터 나는 이 자연치유법에 대해 긴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 중심에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5가지 주요 명상 기법이 있다. 첫 번째 기법은 호흡 명상이다. 호흡 명상은 가장 기본적이고 접하기 쉬운 명상 방법 중 하나로 긴장을 푸는 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 기법은 단순히 자신의 호흡 패턴에만 집중하여 마음의 소음을 차단한다. 나는 한적한 숲속 오솔길을 걸으며 이 호흡 명상을 처음 경험했다. 소나무 향이 가득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 불안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는 것을 느꼈다. 그때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이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명상 기법은 자해 명상이다. 자해 명상은 스스로에게 자해와 친절을 보내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감정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는 어느 날 아침 새가 지저귀는 정원에서 이 명상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부족한 점들이 떠올라 쉽지 않았으나 연습을 거듭할수록 나는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은 스트레스와 불만을 배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기법은 마음챙김 명상이다. 마음챙김 명상은 주변 환경의 모든 감각을 수용하며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다. 나는 어느 비오는 날 창가에 앉아 내리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차가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리듬을 따라 내 마음은 점차 차분해졌고 쓸데없는 미래의 걱정들이 멀리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네 번째로 다룰 명상 기법은 시각화 명상이다. 시각화 명상은 마음속에 특별한 장면이나 이미지를 그려내어 정신적 안정을 찾는 기법이다. 나는 소란스러운 도심 속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맑은 바닷가를 상상했고 푸른 물결의 잔잔함이 가득한 파도를 그려냈다. 그 상상 속에서 바람에 실려오는 소금기 섞인 냄새는 마치 실제 바다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시각화는 머릿속 잡음을 제거하고 심리적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마지막으로 걷기 명상을 소개한다. 걷기 명상은 의식적으로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움직이는 명상이다.
나는 이 기법을 맑은 아침, 신선한 풀내음이 가득한 공원에서 실천했다. 발끝이 땅을 디딜 때의 감촉과 주변의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걷자 머릿속에 가득했던 복잡한 생각들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사소한 발걸음에서도 큰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으며 나는 걸으며 명상의 힘을 배웠다. 이 5가지 명상 기법은 각각의 방식으로 나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이러한 자연 치유법을 통해 나는 일상의 소외로운 압박감을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로움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 명상은 더 이상 특별한 수련이 아닌 나의 일상 속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다. 3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해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이 주는 선물, 즉 음식에서 그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1. 마늘의 비밀. 마을의 가장 오래된 농부인 할아버지는 마늘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늘 한 조각을 먹으며 이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야 라고 늘 말했습니다. 마늘은 항바이러스와 항균 성분으로 몸의 자연 방어력을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2. 구연산의 입맛. 레몬. 이 마을의 남쪽에는 레몬 나무가 가득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레몬을 수확해 신선한 레몬즙을 마셨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은 면역세포의 성장을 돕고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3. 천국의 곡식. 귀리. 아침 식사의 일환으로 사람들은 늘 귀리죽을 먹었습니다. 이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활성화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4. 바다의 생명력. 연어. 마을의 어부는 매일 연어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 초록의 힘. 브로콜리. 마을의 채소밭에는 브로콜리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한 브로콜리는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늘 와삭한 브로콜리를 찌거나 볶아 가족들에게 제공하곤 했습니다. 6. 자연의 달콤함. 꿀. 마을 중앙에 있는 벌집에서는 꿀벌들이 열심히 꿀을 모았습니다. 이 꿀은 항산화 물질과 항균 특성이 있어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튼튼히 했습니다. 7. 남쪽의 열매. 오렌지. 시장에서는 언제나 신선한 오렌지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상큼한 맛을 자랑하는 오렌지는 비타민C의 보고로 사람들이 이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려 했습니다. 8. 고기에 대한 잣. 잣도 마을에서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단백질과 아연이 풍부한 잣은 백혈구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지원했습니다. 9. 발효의 이점. 요거트. 마을의 우유 농장은 일찍이 요거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이 요거트는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0. 열대의 선물. 키위. 시장에는 늘 초록빛의 키위가 있었습니다.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이 과일은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함으로써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고 외부의 질병에 강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건강의 지혜로 남아있습니다. 4번째 이야기.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 휴가는 고산 지역의 작은 마을로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들이 마주한 자연의 축복을 한껏 만끽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인 철수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어쩐지 하루 종일 좀 피곤하네 라고 중얼거리며 느닷없이 긴 갈증을 느꼈다. 철수는 별 생각 없이 시원한 음료수를 한 캔 들이켰지만 그것만으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다. 그때 철수는 함께 온 친구 윤지에게 다가가 물었다. 윤지야, 나 왜 이렇게 목이 마를까? 우리 방금 물놀이도 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러자 윤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철수, 여름에는 우리 몸이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이 증발하기 너무 쉽단 말이야.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수분 섭취가 중요해. 물이나 이온 음료로 적절하게 수분을 보충해야 한단다. 윤지는 이내 휴대폰을 꺼내 여름철 수분 섭취 가이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름에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 더 많은 물이 필요해. 특히 외출 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두어야 해. 만약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작은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자주 마셔주는 게 좋아. 그리고 너무 차가운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음료보다는 순수한 물이 더 효과적이야. 그렇다고 너무 많은 물을 한꺼번에 마시면 물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중요해. 철수는 윤지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천천히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을 때 이번엔 같은 무리의 친구들은 스키 여행을 떠났다. 눈 덮인 설원에서 신나게 놀던 학수 일행은 매서운 추위 탓에 물을 마시는 횟수가 줄어들곤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부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철수는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윤지에게 물었다. 겨울에는 입이 덜 마른 것 같은데 그래도 수분이 필요한 걸까? 윤지는 사뭇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겨울에도 수분 섭취는 중요해. 공기가 건조해서 피부도 쉽게 건조해지고 우린 그것 때문에 수분이 필요한 걸 잊기 쉬워. 그리고 이때도 적절한 수분 공급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줘. 차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고 뜨거운 물에 레몬을 몇 조각 넣어 따뜻한 레몬차로 즐기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서 윤지는 언제나처럼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였다. 추운 날씨 때문에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이때는 이온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몸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 특히 가벼운 국이나 수프도 좋아. 따뜻하게 끓인 우유나 코코아, 너무 단 음료는 피하는 게 좋고 겨울철에는 또 다른 의미로 꾸준히 수분을 공급하는 게 중요해. 그날 밤 친구들은 두 계절 동안의 수분 섭취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쉬운 조언처럼 들렸던 수분 섭취 가이드 덕분에 모두가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이들은 사계절 내내 올바른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을 몸소 깨달으면서 자신들이 배운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여름과 겨울의 적절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은 그들에겐 작은 불편함을 마주했을 때의 해결책 그 이상의 의무가 되었다.